그래서 이번에는 노트 필기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 건데, 네, 원래 따로 해도 되는 주제이긴 한데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왔습니다. 보통 이제 잘못된 노트 예라고 하면 이런 것들 얘기하죠. 그냥 무조건 베껴 쓰는 거. 저는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대학교 때까지도 마찬가지야. 네. 대학교 때까지도 제일 쓸데없는 과제 중에 하나가 깜지였던 것 같아요. 깜지. 네. 고드려 베껴 쓰라고 하는 과제. 과연 그 베껴 쓰면 손만 아프지 내가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거든요, 그동안. 네. 그런 베껴 쓰는 노트도 하면 안 되고요, 우리는. 네. 그리고 몽땅 필기하는 거, 뭐 빽빽하게 하는 거, 너무 컬러풀하게 하는 거, 네, 이런 것들, 네, 잘못된 노트의 예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트 필기 예쁘게 하는 친구들보다 그 예쁘게 노트 필기 한 거 복사해가지고 시험 본 친구가 더 잘 보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노트 필기 예쁘게 한다고 그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니거든요, 사실. 다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에 집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노트 필기에만. 네, 그래서 노트 필기 이꼴 내 머릿속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노트의 기능은 우리가 기억을 하기 위한 것도 있고, 좀 더 생각을 잘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더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네, 하겠죠. 그렇죠? 네. 이때 우리는 다양한 노트 필기 양식들을 대해서 좀 알면 좋은데요. 근데 이미 우리 학생들은 그런 노트 필기 양식을 쓰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쓰는 건지 몰랐던 거야. 그걸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고 썼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노트에서 이렇게 왼쪽에 줄이 그어져 있는 노트를 쓰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근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썼겠죠. 그동안.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쓸데없이 잉크를 낭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유가 있었던 거야. 아주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노트 필기 방식 중에 하나인 코넬 대학교 노트법, 코넬 노트법이라고 하죠. 이건 1950년대 아이비리그 코넬 대학교의 윌터 포욱이라는 교수가 만든 노트 필기 양식으로서 이런 식으로 노트 필기를 하는 거죠. 그 왼쪽으로 줄 그어져 있는 왼쪽 부분은 노트 필기 영역을 가리고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목차라든지 키워드, 질문을 적는 란이에요. 이쪽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돼요, 원래. 네, 그렇죠? 그리고 밑에 세네 줄을 이 노트 필기한 영역을 정리해보는 란이고요. 이 위에 제목은 날짜나 강의 주제나 이런 것들을 적는 란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넬 노트법이 가장 유명한 노트 필기 방식이니까 활용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양식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넬 노트법에 기술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하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기도 할게요. 네. OR이라는 게 있어요. OR. 네, 그래서 이 OR 기법을 활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걸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뭐 계속 반복을 한다라든지 회상을 해본다라든지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필기를 할 때 내가 그 적은 내용들을 내가 머릿속 기억하고 있는지를 의식적으로 계속 살펴봐야 돼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도쿄대학교 노트법은 아니고 도쿄대학교 합격생의 노트법 중에 하나가 하나의 책에서 있던 거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네, 이것도 아이디어 충분히 얻을 수 있을 만한 노트인 것 같아요. 네, 귀가 지니가 작동을 해가지고 네. 왼쪽 부분을 필기만 하는 거야. 왼쪽은. 그리고 오른쪽 장은 반을 쪼개가지고 이 부분에는 요약을 하고 한 부분은 나의 느낀 점과 의문점을 쓸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네. 이런 것도 나의 조금 더 능동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양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 모노노트. 이건 국내에도 번역돼서 나왔어요. 사서 읽지 마세요. 사서 읽을 만큼 뭐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모노노트 공부법이라는 책도 있어요. 네, 이 모노노트. 우리 모노노트라고 하면 그 수학 시간에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미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에서도
모노노트로 메모를 한대요. 성인들도. 왜 그러냐? 여백이라든지 도표라든지 행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트를 쓸 때 꼭 무제나 가로로 줄거 있는 거를 쓰는 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개의 좋은 점들을 다 뽑아서 저만의 생각 코딩 노트법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위에 이 부분 필기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키워드 영역이 있고 그리고 밑에 요약을 하고 좀 차이점은 이 부분에다가 느낀 점이나 의문을 쓰고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라든지 궁금한 걸 적고 위에 복습 횟수를 적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공부라는 거는 꾸준히 복습을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몇 번 복습했는지를 체크해 보면서 이걸 회상해 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만의 노트법을 만들었지만 우리 아이들에 맞게 더 효과적인 자신만의 노트법을 개발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저희 생각 코딩 책 안 읽어보신 분은 읽어보시면 다 나온 내용들인데요. 이때 노트 필기할 때 필기 영역을 베꼈으면 이 양식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코넬 노트법과 관련된 영상 중에서 댓글을 봤는데 저는 코넬 노트법을 3년 썼는데 왜 성적이 잘 안 나올까요? 라는 댓글을 본 적이 있고 네. 우리 반 코넬 노트법 다 쓰는데 다 공부 못한다. 라는 이야기라든지 노트 필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요약을 정리를 해야 될지 몰라서 모르겠어요. 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이때 저희 생각 코딩은 이거에 특화되어 있는 방법인데 노트 필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하지 말고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희 생각 코딩만의 방법이에요. 바로 구조 코딩이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구조화 시키는 거예요. 구조화. 네, 범주화는 서로 비슷한 것들을 묶는 작업이라면 구조화는 나만의 논리에 따라서 재구성해서 나만의 노트 필기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거를 잘할 수 있으면 공부든 독서든 시간 관리든 기획이든 문제 해결이든 다 잘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제 생각 코딩 수업을 듣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이런 방식도 활용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네, 저희 팁을 드려봤습니다. 네. 노트 필기에도 방법이 있다. 그래서 도구와 방법 그 두 가지를 잘 활용한다면 더 잘할 수가 있는데 이때 굳이 또 아날로그 방식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뭐 학자분들이나 뭐 책을 쓰신 분들 중에서 필기는 손으로 해야지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필기는 깊은 필기와 얕은 필기가 있어요. 근데 얕은 필기 물론 손으로 필기했을 때 더 생각을 많이 할 수도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생각 코딩을 배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로 하더라도 더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오히려. 왜 그러냐? 컴퓨터로 했을 때 효과가 없다는 거는 생각을 별로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컴퓨터로 하는데 생각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필기를 한다면 더 효과가 크겠죠. 그쵸? 따라서 우리는 디지털 도구로도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런 도구들 중에 하나로 디지털 마인드맵 도구가 있고 아웃라이너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디지털 마인드맵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싱크와이즈라는 도구가 있고요. 이런 거 이게 싱크와이즈고요. 이건 유료 프로그램인데 저희 뭐 생코스클 뭐 단톡방이라든지 생각 코딩과 관련된 커뮤니티 들어오면 제가 무료로 드립니다. 3개월짜리 쿠폰을. 아니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있죠. 엑스마인드도 충분히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도구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도구들이 있냐면 이거는 이제 이미지와 텍스트의 조합들로 이루어지는 건데 내가
목록형으로 그 텍스트로만 어떤 필기를 하는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목록으로, 이건 다이너리스트란 도구입니다. 이렇게 목록형으로만 텍스트를 집어넣을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 네. 이렇게 정말 많은 도구들이 있으니까 논리적인 사고 도구들로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때 혹시 태블릿으로 필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게, 물론 요즘에 노션이라는 도구들도 있고 노션, 원노트, 에버노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노트 필기로, 손글씨 노트 필기로 좀 활용되기 좋은 거는 뭐 이런 원노트라는 거죠. 원노트는 심지어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다 깔려있는 도구예요. 네, 원노트라고 네, 여기다 검색, 원노트라고 컴퓨터에 검색하면 있어요. 놀랍게도. 그리고 현재 혹시 갤럭시 탭이라든지 갤럭시 노트 같은 거 쓰는 분들은 원노트랑 현재 연동이 되도록 만들어져 있죠. 얼마 전부터 2020년 11월부터 원노트 서버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노트가 됐든 노션이 됐든 에버노트가 됐든 간에 저런 도구들에다가 필기를 하는 것도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좀 더 많은 내용들을 수집하려고 할 때는 웹클리퍼라는 게 있습니다. 네. 구글에다 웹클리퍼라고 치면 어떤 건지 나오게 됩니다. 네. 어떤 거냐면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우리가 카카오톡 나에게로 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노션 웹클리퍼 도구, 에버노트 웹클리퍼라는 게 있어요. 이 앱스토어에서 누르면 돼요. 앱스토어에 가가지고 웹클리퍼라고 영어로 치면 노션 웹클리퍼, 에버노트 웹클리퍼 이런 게 있어요. 뭐 이 기사가 있을 때 보통 우리 카카오톡 나에게로 보내기 하잖아요. 뭐 그거 안 보잖아요, 솔직히. 안 보잖아요. 그런 정보를 안 보면 쓰레기고, 진짜 정보가 의미가 있으려면 우리가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딱 클릭하잖아요. 노션에 저장 딱 누르면 이게 내 노션에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안에서. 뭐 이때부터는 검색이 되죠. 내가 찾아볼 수가 있어, 나중에.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도구들을 쓰게 해야 돼, 우리 아이들이. 지금부터. 이거 성인분들도 지금 이 노션이라는 도구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많이 쓰는 도구야, 이 노션이라는 게. 네, 그만큼 우리가 다양한 정보 관리 툴을 썼을 때 공부도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수행 평가할 때 많이 활용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구글 알림이는 내가 저장한 정보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서비스인데,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다 할 때는 이 구글 알림에다가 그 정보를 입력하면 그 정보가 계속 내 메일로 와요. 네, 그런 툴이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더 스마트하게 노트 필기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도구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동안 열심히 선생님이 말을 받아 적는 것만 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린 정보들이 상당히 많은 노트 필기 연구를 한 결과물들의 핵심만 알려드리는 거니까 이제는 이거를 직접 활용해 보는 거까지 생각을 하셔야겠죠. 네, 결국 실천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노트 코딩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습니다.